북한이 오늘 새벽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열린 열병식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은 어떨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북한 정권 수립으로는 73주년, 당 창건으로는 76주년입니다. 뭐 5로 끝나든지 10으로 끝나가는 이런 정주년이 아닌데도 이런 열병식을 열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꼭 정주년 꺾어지는 해가 아니더라도 열병식이 열릴 수는 있죠. 근데 이번 열병식은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다 해서 정규군이 빠졌고요.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되는 노농저기군 그리고 경찰 병력에 해당되는 사회안전무력 등이 동원이 됐죠. 이번 열병식은 지난 10월과 올 1월에 했던 열병식에 비해서 병력과 장비 규모도 확실히 줄었고 시간도 한 1시간 정도로 더 훨씬 소요되지 않는 소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 판단에는 이게 북한 주민 사기 진작용이다라는 그 판단이 되는데요. 정규군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결속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특히 노농저기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홀대받는다 이제 그런 평가도 북한에서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격려에 그 더 방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연 건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 그리고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가 되죠. 심야 열병식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까? 글쎄, 이번 3번 연속으로 심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송에서 아마 좀 보셨겠지만 심야에서 하면은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명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극적인 효과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제 이런 형태의 상징과 선전을 매우 중시하죠. 그래서 잘 연출된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심야에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으로 3번 연속 심야에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 열병식을 하면 뭐 최신 전략 무기, 예를 들면 뭐 방사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이나 경찰 위주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신 무기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의 주력군이 아닌 그런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무력이 그 주체가 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았죠. 그러기 때문에 나온 무기들을 보면 노농저기군이 사용하는 트랙터들을 활용한 이 120mm짜리 다연장 로켓이나 불새 대전차 같은 이제 재래식 무기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ICBM 등장 가능성을 뭐 일부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결국 등장하지는 않았죠. 뭐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일 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 화성 16을 보여준 적은 있죠. 그 당시에 1월 달에도 ICBM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늘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줬다면은 미국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미국이 반발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은 했는데 연설은 없었습니다. 당 비서가 연설을 한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연설을 안 했다고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연설을 한 것은 선병선동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리유란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예. 연설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김일성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까지 이루어지는 3대 세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열병식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연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서를 통해서 연설을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치 않았나 이제 그런 판단이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부터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회의와 군중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북한 내부용 메시지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애민주의, 인민제일주의 등을 매우 강조했고요. 외부형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 동생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주로 대남 메시지를 담당해 오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번 열병식은 앞으로 열릴 또 다른 더 큰 행사의 사전 행사 성격이다 이런 관측도 얘기를 합니다. 통상 한 열병식 준비 기간이 한두 달 걸린다고 치면은 이번 9.19에서 한 달 뒤인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때 또 열병식이 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는데 그 가능성이 어떨까요? 글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만한 필요성과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1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라라고 서로 간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의 우위를 또 점하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협상을 시작하려면 미국을 압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압박의 수단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핵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 세 번째는 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열병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분명한 압박이 되죠. 다만 북한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마 10월 10일 방금 말씀하신 창건일이 기념일이 아마 마지막 정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되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연말 결산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말까지가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있고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돌릴 수 있을지요? 전망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죠.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1월 24일부터 지금 1년 반 넘게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는 한 북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크게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북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6월 달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상 방역 체계를 중장기로 가져가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경제적인 계획과 경제적인 지원을 준비해라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갔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아마 내년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으로 가고 그 와중에는 이 대남 정책이라든지 대미 정책을 이전과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규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